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강의하고 있는 김경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 이론 강의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한국사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그동안 이제 쌓아두었던 여러분들 그 이론 실력을 꺼내가지고 이제 마음껏 여러분들이 펼쳐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수집했던 이론들이 실제 문제에서 얼마나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능력자가 되는 것을 검증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풀이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실제 문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어떤 응용력을 키워주는 그런 또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일단 좋고, 그러나 문제풀이에서 조금 여러분들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답 맞추고 그냥 지나가고 이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항상 문제풀이 강의 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문제에 대한 감도를 표시하라는 거죠. 물론 제 강의에서는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감동이 아니고 감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느낌이죠. 이건 내가 잘 모르던 부분인데, 이게 쉬운 건 그냥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꼭 문제 앞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기를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계속 그 어떤 반복적인 공부를 하지만 공부 능률이 별로 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꼭 이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에 대한 감도, 그래 그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문제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체크를 잘 해두시고요. 제가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흑백을 칼라로 바꾸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 인쇄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형광펜이나 칼라로 표시를 예쁘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아까 다시 보기 할 때, 여러분 좋아하는 색깔이 나오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애정을 여러분들이 문제집에다가 표현을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전반적인 얘기 조금 더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사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요즘에 이제 난이도가 한마디로 새로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워졌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물론 반복 출제하는 것도 많죠. 그러나 기존에 묻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들을 끌어다가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향이 이제 최근에 한국사 출제 경향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일단 전반적인 어떤 출제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이제 막 이게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출제의 어떤 분포는 비슷해요. 단지 문제의 어떤 제가 얘기했던 감도, 그 감도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문제의 얼굴이 바뀌었네요. 뭐 이런 것이죠.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시대별로 여러분들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 근현 이렇게 시대별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정리를 할 겁니다.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또 이렇게 분류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죠. 그럴 때 이 고대사에서는 역시 여러분들 이 정치사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쪽이 가장 출제 비율이 높아요. 그죠?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마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당연히 어디겠어요? 문화편이 되겠죠. 문화. 그죠? 사실 우리가 한국사 공부에서 이제 문화의 맛을 많이 맛들이는 시간이 고대의 문화편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처음 배우는 문화사편이라 그런가요? 근데 중사나 뭐 조선 전기로 가면 문화는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그 애정을 많이 가지고 이게 공부해서 그런지 앞부분이라 하여튼 고대 문화사편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신 경제 파트나 사회 파트는 약하죠. 이 부분. 그죠? 그래서 뭐 경제가 나오면 한 문제 정도. 사회도 뭐 한 3년 본 시험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출제 비중은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대 파트는 정치사와 문화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라고 할 수 있고요. 중세사에서는 역시 뭐 정치사가 역시 당연 이것도 역시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고 그다음에 중세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좀 비슷한데요. 그 문항스러우면 문화사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경제 파트죠. 그죠? 그래서 문화사가 한 문제 나오고 경제사가 두세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편에서는 이 토지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생활이 굉장히 꾸준히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편에서도 이제 신분제도가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번호를 써주죠. 그래서 중세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문항수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문제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근세사 파트에서는 사실은 근세사라는 부분이 이제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일단 우리 한국사의 최근에 어떤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고대사의 그 삼국항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빠지고 나올 정도로 그 높았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고대사 비율을 확 낮추고 그다음에 조선 정치사를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림정치라는 것이죠. 사림정치. 그죠? 그래서 이 근세와 근대를 연결시키면서 이게 사림정치. 비율로 본다면 근세보다는 근대 태동기가 더 아주 압도적으로 출제 비율이 높은 아마 정치사 부분의 가장 높은 부분을 이 근대 태동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꽉 찼습니다. 문제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림정치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근세의 정치 비중이 조금 이렇게 과거보다 낮아진 그런 경향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세는 역시 또 그 조선이라는 국가가 고려를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표방했던 것이 민생 안정, 그죠? 농분주의 정책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선 전기에 새로이 짜지는 어떤 경제 틀, 경제 시스템, 그래서 뭐 토지제도나 조세제도, 또 조은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달아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경제 파트를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근세사편은 경제편은 1로 이렇게 비중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사편을 조금 여러분들 한 넘버 2, 2위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태동기로 가면은 당연히 정치사가 넘버원이라겠죠.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경제편에서도 넘버원은 역시 근대 태동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넘버 3를 문화사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사편도 중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분제의 동요라든지, 그런 민중들의 어떤 성장, 피지비층의 성장, 그런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조선 후기 사회편이나 또 문화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가장 많은 기대를 여러분들이 항시 품고 있는 근현대사. 자, 근현대사는 뭐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들? 정치사가 뭐 거의 7, 80%가 정치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경제편을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경제사회는 약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근현대사편은 문화사편을 넘버 2로 하고 싶어요. 특별히 출제자가 이 난이도를 좀 이렇게 한국사의 난이도